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와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오늘 9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게 돼서 정부 예산안이 일단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내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6,814억 원이었습니다만 이보다 1,360억 원이 증가한 8,17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행복청의 행특액에 반영된 것이 3,370억 원입니다만 이것을 제외하면은 우리 세종시 관련 국비예산 기준으로 보면은 금년도에 3,817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987억 원이 늘어난 4,804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보다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또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또 우리 시청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각종 재정 관련 협의체에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국비 예산을 비교적 충분히 확보를 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자적도시 실현 및 문화복지기반 확충 등 시정 3기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종-서울-고속도로 그중에서 이제 세종 안성구간 사업비가 1,602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또 신규 사업으로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보훈광장 조성 설계비 4억 6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복도시에서 조천 연결도로는 349억 원, 그리고 행복도시 공주 연결도로에 250억 원, 오송 조치원 연결도로에 156억 원 등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1,15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늦게 확인된 사항인데요. 세종 청주 고속도로 설계비 예산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어서 그동안 KDI와 협의를 좀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마지막에 1억 원 내년도 설계 착수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료에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산업 육성 등 우리 시의 자족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자의 특구 조성 사업에 120억 원이 반영되었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6억 원, 벤처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2억 원 등을 새로 확보했고 계속사업인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64억 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38억 원 등의 지역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동면 복험 그리고 전이면 복험 건립 예산 14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132억 원, 하수관로 정비 70억 원,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사노총 개발 268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42억 원, 재해위험 지역 정비 14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로 8억 5천만 원, 또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 조성비로 2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또 계속사업인 어린이 박물관 건립비 23억 원, 아트센터 건립비 354억 원, 또 시립도서관 건립비 47억 원이 반영되었고,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 및 개원을 위한 예산 227억 원이 반영되어서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예산안에 미리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내년 예산안에 도시건축 박물관, 또 국가보훈광장,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의 특구, 또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그리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고, 또 세종 서울 고속도로의 세종 안성 구간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반영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되어서 다음 달 3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또 국회 심사를 거쳐서 12월이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좀 다소 미진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들 예산들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기 자전거 보급 및 지원을 시정 3기 공약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자전거 어울링 하나로 2022년까지 모두 800대의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올 3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고, 또 지난 7월 달에는 전주시에서도 공유 정규 자전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 회사를 중심으로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가 속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기, 규모, 충전 방법 등 전기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왔고, 지난해 말 또 민간 업체 3곳이 우리 시에서 전기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부 검토와 또 시민 주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 공유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또 수시로 배터리를 또 충전하고 또 교체해야 되는 등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또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는 우리 시가 직접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전기 자전거를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일 일레클이라는 공유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나인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나인투원은 예,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다음 달 초부터 신도시 1생활권, 2생활권을 중심으로 공유 전기 자전거 200대를 시범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최초 5분 동안은 500원 그리고 1분당 100원씩이 이제 추가돼서 10분 정도 이용하는 게 뭐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만 10분을 이용할 때 한 1,000원 정도 비용을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여 반납은 도로변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영 자전거 거치소가 380곳이 있는데 이들 공용 자전거 거치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유형은 페달을 돌릴 때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의 국산 제품으로서 24인치 7단 기어를 갖췄고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해서 한 번 충전하면 약 30 내지 40km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거나 또 거리가 조금 먼 곳을 이동하는데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특히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등과 같이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도 탈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나 또 나들이 할 때, 쇼핑할 때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그리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13건 중 2건을 선정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호수공원의 수상부대섬 시설 개선 요청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 내 수상무대섬 시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관람석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감전 및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불편함이 있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모든 테니스장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내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용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질보건 센터 H구 안에 있는 테니스장은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요청드립니다. 또한 통합 예약 시스템 이용 시 사용자가 몰리면 접속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 등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개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세종시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호수공원 내 수상무대섬 시설 개선 건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에 개장한 세종호수공원은 아마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상무대섬은 672석 규모의 상설 공연장으로서 연간 한 90여 회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가 오는 경우에 공연하다가 미끄러진다든지 또 감전 우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무대섬이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아마 사진을 찍다 보면은 늘 가장 아름답게 지키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 무대섬의 그 외관을 좀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교량 이외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비 올 때 공연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 보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은 관객들도 많이 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비가 예보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공연을 하지 않도록 우선 좀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설 개선을 한 뒤에 그런 비 오는 날도 편안히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테니스 코트 이용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테니스 코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 7군데 정도 테니스 코트가 있고, 앞으로도 내년에 한 군데, 그리고 내년 중앙공원에 한 10면 정도가 있는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치원 체육공원에도 8면의 그 테니스 코트를 추가로 2021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더 편리하게 테니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수질보건센터 A구역에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이 테니스 코트는 처음에 이제 2012년에 LH에서 관리하다가 2016년에 저희 시로 이관됐는데, 처음 관리할 때 LH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비교적 관리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통합 예약 시스템을 마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통합 예약 시스템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개선 방안을 현재 좀 마련 중에 있고, 또 시의회와도 협의해야 되는 절차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합예약 시스템에 수질보건센터 A구역 테니스 코트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또 예약 시스템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문제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많은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공공체육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연차적인 계획도 마련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 용역이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면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중장기 공공체육시설 확보 계획을 좀 확정 짓고, 여기에 따라서 좀 체계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서 우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약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시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홍기자 씨.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경제신문의 김호주입니다. 아직도 세종시에는 뭐 이것저것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거쳐서 이 세종시에 그 여러 가지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든 것 같은데 향후 내년에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되고 향후 5년간 지금 여태까지 이어온 게 같이 이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뭐 세수 추계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좀 기억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취득세가 좀 많이 좀 감소가 됐고 금년도에 한 약 8,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고 내년도에는 약 4,000세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년에도 좀 많이 거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취득 세수가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그거는 지금 오늘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아마 내년도 예산 란을 작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그 단계에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세수 추계를 정확히 좀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건 아무래도 우리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는 단계 그게 아마 11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쯤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와 또 중장기적인 세수 추계도 함께 해서 별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기자님, 예. 네, 아시아뉴스통 홍근진입니다. 이 자료를 30분 전에 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우선 충북청 형태백에 3,370억 원을 빼면 우리 시 자체로는 4,804억 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좀 집계표가 혹시 있으면 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나요? 네. 그 뒤에 참고표로 예, 다 이거 복사하지 못했고요. 그래요? 페이지 수가 네. 많아서. 예. 아마 그 자료가 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그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좀 국가보훈광장이 예. 특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충명탑 이전 하는 거 혹시 같이 작업이 되는 건지 예산만 보면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조정되는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저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인지 하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난 27일 날 이제 시의회에서 상병원 의원이 질문 5분 자유발언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 지금 대학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하고 관련해서 지금 대학 유치 현황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학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 현황하고 특히 그날 이제 상병원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계획을 알고 지금 몇 군데 그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도 혹시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26일 날 우리 그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렸었어요. 예. 몇 가지 재정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공표하는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유치원 연기 비행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데 다른 예산들을 끌어다가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결의를 한 걸로 지금 제가 취재 결과가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거가 아직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예산을 딴 데로 전용해서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어떠신지. 네, 이상입니다. 우선 국가 보훈광장 조성은 그 중앙공원에 그러니까 호수공원하고 1단계 중앙공원, 2단계 중앙공원 그리고 국립 그 중앙수목원 뭐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시설이 되는데 중앙공원 1단계하고 2단계 그리고 국립수목원이 만나는 지점이 중앙공원 전체를 보면 한 가운데쯤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 상징물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제 우리 사업비는 모두 해서 한 102억 원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위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물 조성은 국가 예산으로 하게 되고 그 주변 공원 조성 사업은 역시 LH에서 이제 조성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 전체에 대한 조성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 주변 조성 사업은 이제 LH가 맡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충령탑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을 모시는 위패를 모시는 그런 곳인데 이 위패를 이전에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충령탑에서 충령탑의 그 위패는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충령탑은 뭐 동일한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찬반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뭐 외국 주요 인사들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거나 그러면은 되게 이제 참배를 하거나 이럴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찾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는 그 뭐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로컬푸드 이제 직매장을 이제 소담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다른 한편에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 이런 것들을 두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 재활용을 통해서 업사이클 시키는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 겸 그 업사이클 환경 운동을 하는 뭐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업사이클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 아나보다 장터처럼 쓰고 남은 물 쓰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뭐 애들 키가 크다든지 그래서 이제 중고 물품 내놓고 와서 교환도 해가고 판매도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부 또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한 30억 원인데 국비 15억 원 그리고 시비 15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도에 아마 설계하고 그리고 또 착수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이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유치는 기본적으로 행복도시 건설청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국내외
한 20개 대학 정도에서 세종시의 어느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 정원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이제 우리 시의 특성, 행정수도라는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규제 자율 자동차 관련되는 사학이라든지 또 바이오 관련되는 사학이라든지 이런 우리 첨단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대학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좀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직접 그 재정 투자를 해서 오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공동 캠퍼스를 만들어서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안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종 문제는 여러 좀 도시에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있었던 재정계획 심의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우리가 연기 비행장 부지를 우리가 받는 대신에 조천 비행장 시설을 확충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 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부분 이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LH공사에서 사업비를 초기에 투자하고 나중에 LH공사에 우리가 받는 땅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근데 이 사업은 별도의 특별 회계를 하나 설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대체로 그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수지타 사안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 사업 자체로 필요한 이제 비용들 들어오고 또 수익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이 논의됐고, 거기에 실제 예산을 전용해서 쓰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오늘 브리핑 끝나고 나서 기조실장이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기자님, 버튼을 누르고 좀 해주세요. 균특법상 세종시 개정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요. 그 실링이 저희가 이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매년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균특법상에 그 균특 사업이 제한적으로 되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좀 발굴하면서 1,000억 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지만 또 이제 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만큼 다 해가지고 앞으로 좀 가능한지 1,000억 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대병원 지금 건립 내용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병원 도농 같은 경우는 좀 재정 전망이 되게 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세종병원 건립하면서 차입 금액이 한 2-3천억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충남대병원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지역으로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 그거보다나 더 떠안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 예전부터 이제 비파구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치해서 서울대병원과 이렇게 좀 연계돼가지고 유치해서 그 방안이 좀 좋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충남대병원 건립되면서 좀 시 재정이나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닌지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죠. 우선 그 균특 예산 1,000억 원은 그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균투 개개 사업 중에서 우리 지방 소비세가 지금 이제 11%에서 16,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21%로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 사업 중에서 일부를 우리 지방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그 사업 대상 사업 중에 우리 균투 개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균투 개개 사업 중에서 우리 시 이제 사업 규모로 보면은 약 335억 원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로 보면은. 그래서 1,000억 원을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균투 개개 이제 세종 개정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35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738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그 전체 사업 그 예산이 국비 확보 부분이 그만큼 많이 한 8,174억 원이 반영된 것은 그걸 감안해서라도 좀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충남대 병원이 오더라도 시에서 특별히 부담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충남대 건설비도 국가 예산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충남대 책임하에 건설되는 것이고, 그리고 충남대 병원이 개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특별히 큰 부담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500병상 규모의 그 병원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 종합병원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우리가 그동안에 늘 부족하게 여겨왔던 종합병원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34만 명 인구 규모로서는 충남대 병원도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80만 도시가 된다 할 경우에는 충남대 병원 하나 가지고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 기자님.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시범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덴마크고 코펜하겐이죠. 빼놓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뭐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인도와 병행하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도로의 44%가 자전거 도로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가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 단지에서도 교통량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심합니다. 도로가 좁죠. 뭐 넓은 차선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정말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자전거 도로가 어느 지점에 닿으면 끊기는 지점이 있고 또 가정주부들의 경우에도 낮 시간에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간단한 장을 보러 가는데도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우리도 자전거 천국이 된다 하면 일단 공해 방지에도 좋을 거고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 자전거 전용 도로 끊긴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도로를 연결시킬 거며 가정주부라든가 그리고 출퇴근 덴마크의 경우에는 뭐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한 62%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중요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워낙 비싼 데다가 자전거 출퇴근을 이용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또 주어지니까 이런 추가적인 제도가 좀 있어야 앞으로 세종시가 나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좀 여쭙고 싶고요. 이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내에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하나의 캠퍼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학의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수업을 하고 국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캠퍼스가 있고 문예창작가 다 떨어져 있죠. 그게 전문적인
그 공간을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세종시도 욕심을 부리자면 너무나도 좋은 지금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재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추후에 방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가 전체 자전거 도로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고 전체 이 도시가 완성되면은 4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도시가 완성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어느 지점에서 끊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자전거 도로가 아직은 좀 정착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서 도중에 좀 자전거 도로가 특히 여름철 지나다 보면은 불쑥 솟아 나온 부분이 있다든지 또 공사장 가까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가 좀 망가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다 좀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이걸 또 시청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때그때 좀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빨리빨리 손을 보는데 좀 도움될 것 같아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자전거 도로 망가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좀 우리 시청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전거 거치대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거치대가 한 380곳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전거 대수가 좀 늘어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자전거를 좀 많이 이용하는 그 위치에 거치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울링이라든지 앞으로 도입하게 되는 공유 자전거가 실제로 이제 그 반납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특별히 어느 지점에 거치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거치대도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복정과 협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지금 이제 장점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게 아직은 단점입니다. 아직은 아트센터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을 뭐 제공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말을 쉽게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약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님. 예.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주제의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 골드 채취와 관련해서 세종시 전직 공무원 2명의 뇌물을 상납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이 속한 그 현직 국장은 이제 과거 뇌물 순수 혐의가 적발돼서 이제 몇 달 전 직위 해제된 걸로 아는데요. 한과에서 이제 연달아 비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제 공무원 금품 수수 등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6건입니다. 이런 비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또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달이죠. 9월이면 이제 정부청사 옥상 정원이 시민에 확대 개방됩니다. 기존대로 절반만 개방하기로 확정됐는데요. 호수공원과 가장 가까운 문체부 입구가 봉쇄되면서 올해 말 중앙공원 1단계 개장, 또 내년 5월 국립수목원 개장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라도 시의 적극적인 그 개방 건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골재 채취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우리 직원 숫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벌백계의 원칙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경우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골재 채취 허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골재 채취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그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 승낙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땅에 있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골재 채취 허가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런 이제 비리 문제하고는 별개로 허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더 이상 해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상공원 개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이재관 정부 청사관리본부장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확장하자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확장할 경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저희 행정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또 무분별하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찾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적정한 인원수가 옥상공원을 켜져간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옥상공원을 또 보안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내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또 문화해설사가 좀 해설도 좀 해주고 그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가 안내도 하고 또 통제도 좀 해가면서 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아무 개방을 하더라도 개방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구간 개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소규모로 먼저 개방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에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보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승 기자님. 티브로드 세종방송 김우승 기자인데요. 오늘 주제인 전기 공용자전거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가끔 이제 일일 이용권을 이용해서 이제 어울링을 타고 있는데 이게 한 90분, 그러니까 1,000원에 90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1,000원인데 지금 이게 10분에 한 1,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6배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초기 이제 부담이 좀 과하다고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시는지 비용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한마디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어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1년 정회원으로 하면 이제 3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정액원으로 1년에 뭐 한 10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앞으로 9월 달부터 만약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결제 시스템을 지금 어울링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건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가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시속이 막 한 20, 30 이 정도 나기 때문에 자칫 넘어지거나 할 경우에 이제 안전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전거 동호회 분들도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인 것 같은데, 헬멧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비치는 해놓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용률이 좀 낮은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환경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우선 그 민간 사업자가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민간 사업자의 이제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은 가급적 존중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하고 인천, 전주 세 곳에서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나타난 사업성 토대로 해서 요금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울링하고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어울링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요. 보다 또 전기 자전거가 주는 서비스가 또 좋다고 판단하면 그걸 또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결제 시스템도 물론 달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관련해서 저는 그 결제할 때 보험료를 같이 결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0원 지금 이렇게 보험료도 같이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는 확실하게 되고, 그 헬멧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헬멧을 좀 귀찮아하신 분들도 많고, 또 헬멧을 우리가 어울링하면서 이제 제공을 해봤었는데 이제 분실도 많고, 그래서 헬멧을 뭐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한 25km까지는 전기 배터리가 작동하도록 하고, 시속 25km가 넘어서면은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서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25km 이상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서 안전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제어해 나가도록 하는데, 아마 다른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니까 큰 문제는 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제 금년부터 내년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게 되니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50분 이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자님. 예. 시세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정원 의원이 그 대학 유치 관련해서 이제 질문한 중에 한혜종 얘기도 있었지만은 좀 색다른 한번 알고 있어요. 그 종합대학교 단독 캠퍼스 유치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었던 거는 나주혁신 도시에 들어간 그 한전공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세종시에 그렇게 들어올 만한 대학 같은 거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전공대와 같은 케이스는 그대로 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행정수도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나 정책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정책대학원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 갖고 있는 대학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은 특히 이제 대학원 대학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논의 과정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밝히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저기 사다시 이동할권에 학교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사다시 이동할권에 공동주택을 갖다가 공공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죠? 사다시 우리 공공주택 짓는 데 대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공주택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유튜브하고 해체해서 예. 그 시의 입장을 좀만 듣고 싶은데. 뭐 특별한 찬성이나 반대할 입장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원래 계획대로 짓는 것이고요. 계획대로 짓는 데 대해서 제가 특별히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렇게 따로 다른 입장이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셨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점은 나중에 한번 우리 주택과 하고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언론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광고 말씀.